네, 국내에서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26일째 1000명대를 이어가 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코로나19 확산세가 반전되지 않으면 더 강력한 방역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말했는데요. 김 총리는 또 휴가지 방역 위반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 점검할 것도 요청했습니다. 네, 이번 유행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주말 검사량이 6만 건이 넘게 줄었는데도 확진자 감소세가 두드러지지 않았습니다. 검사 건수 대비 확진자를 계산한 양성률이 6.28%인데 그제 3.36%보다 큰 폭으로 높아졌거든요. 이렇게 되면 유행이 좀 정점에 아직 이르진 않았다라고 봐야 합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검사 건수가 적었다는 것은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바하고 6%나 되는 굉장히 높은 비율이 나왔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예. 평소 최근에 보면 한 3% 전후이기 때문에 검사를 훨씬 더 많이 했으면 3% 정도의 양성률이 나왔을 거고 검사를 하는 만큼 숫자는 더 늘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와 같은 패턴은 늘 해왔던 겁니다. 주말이 되면 줄어들었다가 주 초에 검사량이 늘면서 보통 수요일 날 발표되는 화요일 날 확진자 수가 확 늘어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지금 저는 이제 이번 유행이 시작할 6월 말 당시의 숫자를 보면서 한 7월 말 8월 초가 정점이 되겠다. 그것도 관리를 잘 했을 때에. 그런데 지금은 변수가 좀 생겼습니다. 예. 초기보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유행은 델타가 주도하는 유행이 되어버렸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델타는 미미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델타가 앞으로 계속 치고 올라갈 것이고 치고 올라가는 동안은 정점은 끝이 없이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더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 2주간 확진자의 그 절반 가까이가 보면 개인 간의 접촉으로 인한 확진자로 밝혀졌는데 지금 현재 거리두기나 사적 모임의 인원을 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개인 간의 접촉에 의한 확진자가 늘어났다는 건 이게 잘 지켜지지 않았다는 방증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병이 안 걸리잖아요. 근데 사람을 할 수 없이 이제 만나야 되는데 좀 불필요한 만남이 많아진다든지 또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 만남이 많아지면 그만큼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반면에 시설 감염은 그동안 많은 관리를 해왔고 또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백신이 들어간 곳도 많고 하기 때문에 시설에 의한 집단 감염은 많이 줄은 반면 상대적으로 사적인 모임에 의한 감염은 늘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네. 특히 주목해야 될 것은 늘 30% 가까이 되는 감염원을 알 수 없는 곳입니다. 그 곳에서 사실은 숨어있는 감염이 퍼질 것이고 그중에 상당 부분은 어떤 집단 내지는 소규모의 단체 감염이 있는데 그걸 놓치고 지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또 퍼지고 또 퍼지고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유행이 그치지 않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지금 휴가철이라서 이제 방역을 강화하는데 해수욕장 위주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풍성한 효과로 계곡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계곡 같은 경우에는 모여 있기보다는 좀 단위별로 이렇게 흩어져 있기 때문에 방역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 정도면 사각지대 좀 한 곳으로 분류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 계곡에 옹기종기 이렇게 모여 앉아 있는 그 화면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예. 마스크를 잘 쓰고 계곡에서는 굳이 그렇게 물 속에 머리를 담그고 수영은 안 할 테니까요, 대부분. 마스크를 잘 쓰고 계곡물에 발을 담그고 적당한 간격으로 떨어져 있는 이때면은 그렇게 감염이 심화될 우려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같이 간 분들이야 가족끼리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나머지 분들하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한 2m 정도 거리에 그리고 통풍이 잘 되고 하늘이 보이고 그런 곳에서는 마스크만 잘 쓰고 있으면 저는 크게 감염 우려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노래를 갔으니까 마스크를 벗고 술자리를 벌인다든지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이제 같이 담화를 오래 나누게 되면 역시 그것도 사각지대가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네. 시민 의식에 호소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긴 계곡을 행정요원들이 어떻게 단속을 다 하겠습니까? 예. 한 번 또 지나가고 나면 또 이제 안 지키면 그뿐이지 않겠습니까? 교수님께서 지금 시민 의식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강원도 강릉에 있는 한 대형 호텔에서 풀파티가 열려서 이게 또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이런 풀파티 현장이 적발이 된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예, 다행히 강릉에서는 선제적으로 4단계도 한 다음에 또 빨리 3단계
단계로 움직이기도 하고 이번에 단속도 해서 열흘간 이제 영업 정지 명령을 내렸더라고요. 네. 그렇게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단속이 들어가면 괜찮은데요. 인력 부족도 있고 그동안 많이 사실은 그 지자체 공무원들도 지친 면도 있기 때문에 일일이 다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거기에 참여한 그 관광객들의 어떤 시민의식 그리고 그거를 억지로 연 업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직업윤리가 좀 떨어지는 분들이죠. 그래서 많은 지금 감염은 사실 이런 방역 수칙을 위반해서 생기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 위반하는 사람들 혹은 어떤 시설들에 대해서 단속만 조금 더 강화시켜 준다면 대다수 정말 괴롭게 이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1년 반을 참은 다른 시민들을 예. 보호하는 그런 행위가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지금 이렇게 확산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번 주에 확산세가 반전되지 않는다면 더 강력한 조치를 고려하겠다라고 김부겸 총리가 발표를 했는데 더 강력한 조치라면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요? 정부는 사실은 뭔가를 하고 싶은데 정말 경제도 생각해야 되고 시민들의 반응도 생각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많이 지금 좀 늦추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수도권만 해도 4단계가 이렇게 가는데 적어도 꺾이는 기세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4단계 효과가 좀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난 겨울 2.5단계 플러스 알파를 하면서 했던 영업시간 단축들이 있습니다. 예. 충분한 보상을 해줘야 되겠죠. 네. 그래서 필수 시설을 제외하고는 영업시간을 단축하는 그런 방법이 있겠고요. 낮 시간에도 집합인원을 조금 제한한다는 그런 아이디어도 있을 수 있겠고 예. 재택근무가 가능한 수많은 직장에서 조금 더 재택근무를 강화시킴으로써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것을 좀 줄일 수 있다는 것. 네. 그리고 뭐 외국에서 많이 쭉 해왔던 그런 웬만한 업소는 그냥 닫아버리는 거, 필수 생필품을 제외하는 거. 그 예. 외에는 이제 지금 베트남 같은 데 사고 있는 통행 금지가 되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차라리 짧고 굵게 가려면 예. 뭐 꼭 필요한 사람들은 통행증을 발급하더라도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주요 경제 활동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예, 뭐 상공인들도 10시가 되면 식당 문 다 닫고 이제 귀가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좀 어느 정도 그 야간 통금을 했을 때에 여러 가지 불법 행위들, 그다음에 정부에서 단속할 수 없는, 지자체 단속할 수 없는 그런 불법 행위들이 자연스럽게 저는 줄어든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방안도 한번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그리고 개별 확진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 부산 센텀시티 샤넬 매장 관련 확진자가 12명까지 늘었는데 이전에 서울에서도 백화점 관련 확진자들이 무더기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 보면 직원 휴게 공간을 통해서 접촉 감염이 일어났다라는 점에서 서울에서 일어난 것과 이번 부산에서 일어난 것이 좀 비슷한 사례인 것 같은데 이런 사례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유는 저희가 어떻게 좀 분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 휴게실이나 을 운영하는 회사나 또 그걸 이용하는 직원들의 어떤 방역 개념이라든지 이런 게 좀 떨어져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백화점이 가장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그 직원들이 휴게할 수 있는 공간은 사실은 굉장히 좁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도 왜냐하면 그와 같은 대형 건물들은 그 평수 하나하나 자체가 그 면적 하나하나 자체가 수익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가장 좁은 면적을 제공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백화점 같은 데도 사실은 직원들이 정식 휴게 공간이 있더라도 이런저런 이유로 아마 사용 금지를 시켰을 거고 그렇다면 직원들은 좀 복도나 아니면 이제 뭐 또 다른 약간 비어 있는 공간 이런 데 가서 휴게를 함으로 해서 사실은 어쩔 수 없이 감염이 됐을 수도 있고요. 지금 대형 건물들에 가서 그 청소 용역에 종사하시는 분들 한번 보십시오. 그분들은 정식으로 그 청소인들을 위한 휴게실을 갖춘 그런 회사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그분들은 예. 어디서 쉬냐 하면은 건물 사이에 벽이나 방화벽이나 이런 데 조그마한 그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 가서 쉬고 있거든요.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도적으로는 얼마든지 다 해놨지만 네. 뭐 집합 금지도 하고 안에서 충분히 해놨지만 그것을 사용 못함으로 해서 할 수 없이 휴식을 취해야 되는 많은 직원들이 조금 방역의 사각지대에서 할 수 없이 노출되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좀 챙겨주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예. 근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좀 생각을 하기에 백화점 같은 공간은 보면 창문은 없습니다. 없지만 공조 시스템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공간도 사실 좀 넓어서 감염에 좀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방역 당국에서는 환기가 그다지 좋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분석을 했더라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짚어볼 수 있을까요? 사실 아주 잘 차려놓은 그런 공간에 들어가면은 천정도 굉장히 높고 사람들도 뜨문뜨문하고 공기가 굉장히 잘 순환하는 것 같지만 얼마나 외부 공기를 끌어들여서 그 안에 있는 공기를 바깥으로 잘 순환시키느냐 하는 게 중요한데 사실은 이런 감염병까지 고려해서 그런 공조 시스템을 만들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예, 네.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예. 그다음에 암만 공조 시스템이 잘 돼 있더라도 환기 시스템이 잘 돼 있더라도 구석구석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백화점 구석이라든지 매장의 구석이라든지 환기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안에서 간단한 실험을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매장에 과연 환기가 어떻게 되는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해한 연기를 피워가지고 이 매장에 있는 연기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간단하게 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예, 그걸 보면서 우리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겠구나라고 백화점 전체가 아니라 어떤 일부 지역 공간마다 평가를 한번 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네. 이제 4차 유행 초기만 하더라도 이제 위중증 환자는 크게 많지 않아서 그 부분이 그나마 다행인 점이었는데 최근에는 위중증 환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해서 병상 부족 문제도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앞서 이제 델타 변이가 지금의 4차 유행을 좀 이끌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역시 그 부분이 위중증 환자의 급증 문제와도 연관성이 있나요? 예, 그래서 참 걱정입니다. 처음에는 위중증 이행률이 상당히 낮았기 때문에 괜찮다고 봤거든요. 예. 처음에 우리가 100명 중에 4명이 위중증에 걸렸습니다. 지난해에는. 최근 들어서는 100명에 2명 혹은 1명 정도까지로 굉장히 떨어졌는데 델타가 우세종이 되면서 좀 얘기가 좀 달라지고 있고요. 최근에 카나다의 그 토론토 대학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입원도 늘어나고 델타 때문에 심지어는 사망까지 늘어난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물론 예. 우리나라하고는 사정이 다릅니다만 충분히 참고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미국도 지금 보면 젊은 층에서 중환자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고 우리나라도 60대 이상을 상대적으로 눌러놨기 때문에 상대적이긴 하지만 50대 환자가 많아지고 40대, 30대도 지금 사망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델타가 지금 걸린 사람들은 델타가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병이 계속 이대로 유지가 되면 델타의 비중이 70%, 80% 갈 테고 그러면 그 델타에 의해서 위중증 환자가 더 많이 발생하고 궁극적으로는 또 언젠가는 지난 우리 1, 2, 3차 때 잠시 겪었던 전국적인 중환자실 부족 그걸로 인해서 제때 다른 중환자가 코로나19가 아닌 다른 중환자가 중환자실에 입실 못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그런 현상까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예. 그런데 일각에서는 델타보다 더 강한 변이 바이러스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 백신만으로도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지 이 부분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변이는 백신에 어느 정도 듣고 있습니다. 네. 델타도 지금 듣고 있고요. 그러나 아시다시피 델타에 감염이 되면 백신을 맞은 사람이라도 내가 백신을 맞았더라도 내가 델타에 감염이 됐을 때 나는 중환으로부터 입원으로부터 내 자신은 지킬 수 있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 델타 바이러스를 그대로 뿌리게 된다라는 그런 최근에 미국 발표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델타 문제는 앞으로 크지만 지금 아직까지는 백신이 그래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지금 델타가 사실 인도에서 나왔는데요. 예. 백신이 잘 안 되고 인구가 많고 여러 가지 보건의료 시설이 열악한 어떤 나라에서 변이종이 생기면 백신을 적당히 맞고 있을 때 백신을 피해가는 바이러스가 언젠가 나타날 겁니다. 변이종이. 네. 그러면 정말 백신에 듣지 않는 변이가 생겨서 많은 양이 생기고 그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퍼지게 된다면 지금 델타가 100개 나라가 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번지게 됐을 때 정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백신에 안 듣는 새로운 변이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차단 방안은 백신 접종밖에 없고 이달에 이제 40대 이하 연령층도 백신 접종에 나서게 되는데 접종에 다시 한번 속도가 좀 붙게 되면 확산세를 어느 정도로 낮출 수 있을 거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그 부분이 참 아쉬운 부분인데요. 예. 우리가 백신을 좀 뭐 삐걱삐걱하지만 수급이 9월 말 정도까지는 1차 접종이 되고 10월 말에 2차 접종이 완료되고 11월 달에 70% 집단 면역을 얻는다라는 계획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예. 보면 문제는 지금 나오는 이 델타를 막으려면 2차 접종까지 완료가 돼야 되고요. 2차 접종이 완료가 되려면 10월 말까지 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4차 유행은 이대로면 10월 말까지 그냥 달릴 거거든요. 아하. 예, 줄더라도 10월 말은 돼야 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오롯이 지금 델타의 이 델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백신의 효과를 거의 보지 못하고 그걸 그대로 몸으로 막아내야 된다. 예. 할 수 있는 것은 거리두기밖에 없지 않나 그런 우려가 좀 들고 있죠.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